옛날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에 김대수라는 건장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포도청에서 포졸로 일하며 도둑을 잡고 치안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직하고 의로운 청년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김대수는 걸음걸이부터가 당당했고 눈빛에는 언제나 정의감이 넘쳐 흘렀다. 사람들은 그의 늠름한 모습과 따뜻한 성품을 보며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대수의 아버지 김영호는 젊은 시절 이 고을에서 가장 용맹한 포교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었다. 그는 산적들도 두려워할 만큼 무예가 뛰어났고 어떤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몇 년 전 악명 높은 산적 무리를 쫓다가 깊은 산속에서 치열한 격투를 벌이던 중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완전히 낫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현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아들 대수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원래 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워낙 김영호가 용맹함으로 유명했고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를 닮아 무예가 출중하여 포도청에서도 기꺼이 받아주었다. 어떤 이웃들은 김영호가 아들을 위험한 일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렸지만 사실 포졸은 나쁘지 않은 직업이었다. 무엇보다 포도청에서 나오는 월급이 있어 굶을 걱정은 없었고 평상시에는 시장 순찰이나 민원 처리 같은 안전한 일이 대부분이었다. 산적을 쫓는 일 같은 위험한 일은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았고 설령 다쳤다 해도 관에서 치료비를 대어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정직하고 용맹한 포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기도 하였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김대수는 동료 포졸들과 함께 번화한 시장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다.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상인들의 흥정소리가 요란했고 아이들이 골목 사이를 뛰어노는 모습이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김대수는 이런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다. 시장에는 각지에서 온 상인들이 온갖 물건들을 팔고 있었고 부녀자들이 장을 보러 나와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한쪽에서 여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도둑이야. 도둑을 잡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김대수가 소리가 난 쪽을 급히 돌아보니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가 무언가를 손에 꽉 쥐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 뒤로는 고운 비단 한복을 입은 젊은 아가씨가 울먹이며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대수는 주저하지 않고 도둑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단련된 몸은 마치 화살처럼 빨랐고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모두 비켜주세요. 포졸이 지나갑니다. 김대수의 외침에 시장 사람들이 길을 터주었고 몇 명의 선량한 시민들이 합세하여 도둑을 에워쌌다. 도둑은 사방이 막히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이리저리 도망칠 방법을 찾았지만 김대수의 민첩한 움직임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어디로 도망치려고 그러느냐? 얌전히 잡혀라. 김대수가 우렁찬 소리와 함께 도둑의 팔을 꽉 잡자 도둑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동료 포졸들이 달려와 도둑을 단단히 결박하는 동안 김대수는 도둑이 훔친 정교한 자수가 놓인 비단 주머니를 아가씨에게 정중히 돌려주었다. 이것이 아가씨 것이 맞습니까?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를 소중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이름은 박춘하로 이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박만석의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달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얼굴에 고운 피부를 가졌고 입고 있는 한복 또한 최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다. 특히 그녀의 눈빛은 맑고 영리해 보였고 말하는 모습도 교양 있는 교수다운 품격이 느껴졌다. 포도청로 향하는 길에서 박춘하는 김대수와 조금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걸으며 말했다. 포졸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인 금비녀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런 소중한 물건이었군요. 다행히 되찾을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포도청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김대수는 도둑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조칠복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절도로 잡혀 들어온 상습범이었다. 김대수의 아버지 김영호도 이 짤을 몇 번 잡은 적이 있다고 했고
다른 포졸들도 조칠복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조칠복은 주로 부유한 집안의 부녀자들을 노리는 소매치기였는데 손재주가 빨라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박춘하는 김대수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포졸님 덕분에 소중한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포졸님의 용기와 재빠른 행동이 아니었다면 할머니의 유품을 영영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대수는 겸손하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런 일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별 말씀을 마십시오. 앞으로도 조심하시고 귀중품은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모두 끝나고 포도청을 나선 후 동료 포졸들이 김대수를 둘러싸고 한바탕 농담을 건넸다. 그들의 표정에는 장난기와 호기심이 가득했다. 대수야, 너 혹시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남자들과 취향이 다른 건가?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입니까? 아까 박춘하 아가씨가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은근히 너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넌 마치 돌덩이처럼 무뚝뚝하더라. 저런 부잣집 교수와 인연을 맺을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다니. 박만석이 이 고을에서 얼마나 큰 상인인지 모르나? 다른 포졸이 알겠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아,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대수는 이미 마음에 든 여인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 동료들이 모두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정말이냐? 대수, 우리가 모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떤 아가씨인데 이름이 뭐냐? 어느 집 딸이고 언제부터 사귀기 시작한 건가? 김대수는 얼굴이 빨갛게 붉어지며 머뭇거렸지만 친한 동료들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좋아하는 여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솝이라는 처녀입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미 서로 마음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솝이는 정말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처녀였다. 그녀가 겨우 5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야 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냉혹했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다. 결국 소비의 어머니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 아버지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술에 취하면 자주 화를 내며 이유 없이 모녀를 괴롭혔다. 특히 소비는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더욱 심한 구박과 냉대를 받아야 했다. 어린 시절부터 김대수는 이웃집에 사는 소비가 맞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소비의 의붓아버지는 특히 술에 취했을 때 성격이 포악해져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소비를 때렸다. 그래서 소비의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김대수는 온 동네에 있는 목소리를 다해 소리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술주 정뱅이가 또 아이를 때립니다. 모두 나와서 말려주세요.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의붓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라도 폭력을 멈춰야 했다. 소비는 이런 김대수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김대수는 소비가 울고 있을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고 소비도 김대수에게만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소비는 어려서부터 바느질과 요리, 그리고 각종 집안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가난한 집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일찍부터 온갖 일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른 집에 바느질 일을 받아서 하기도 했고 시장에 나가 간단한 음식을 팔아 돈을 벌기도 했다. 김대수의 찢어진 옷도 소비가 정성스럽게 깁고 수선해 주었는데 그 솜씨가 워낙 뛰어나 새 옷처럼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김대수가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간식을 준비해 주기도 했다. 동네 어른들이 두 사람의 사이를 보며 농담으로 말했다. 대수야, 너 소비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소비도 너 옷을 입어주고 음식도 해주니 나중에 장가갈 때 소비를 아내로 맞으면 딱 좋겠구나. 너희 둘은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다. 김대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당당히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소비와 결혼할 겁니다. 소비만큼 좋은 여인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 김대수는 건장하고 믿음직한 청년으로
소비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숙한 처녀로 자랐다. 소비의 미모는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고 그녀의 착하고 부지런한 성품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였다. 그래서 소비에게 혼담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 중에는 제법 부유한 집안의 아들들도 여러 명 있었다. 하지만 소비는 모든 혼담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김대수에게만 있었고 다른 남자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대수가 소빈의 집에 정식으로 혼담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김대수의 어머니 정씨 때문이었다. 정씨는 남편 김영호와 달리 욕심이 많고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했고 가난한 소빈의 집안보다는 좀 더 부유하고 든든한 배경을 가진 집안과 혼인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 씨의 생각으로는 아들이 포도청에서 일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신부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수가 어머니에게 소비와 혼인하고 싶다고 말하자 정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남자는 우선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내가 포도청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혼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은 너무 성급하다. 김대수는 어머니의 뜻을 함부로 거스를 수 없어 마음이 답답했지만 소비에게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소비는 이해한다며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다. 혹시 김대수의 어머니가 다른 혼처를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정말 김대수와 함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 씨는 아들 몰래 마을의 중매쟁이를 불러 김대수에게 맞는 다른 혼처를 알아보게 했다. 만약 더 좋은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온다면 소비는 포기하고 그쪽으로 혼인을 시키려 했던 것이다. 정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마땅한 곳이 없을 때만 소비와 혼인을 허락해주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해.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김대수는 포도청 일에도 완전히 익숙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했다. 상관들도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포졸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제 어머니를 설득해서 소비와의 혼인을 허락받을 때라고 여겼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김대수는 어머니 정 씨가 평소와 달리 환한 표정으로 문 앞에서 자신을 맞는 모습을 보았다. 정 씨의 얼굴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기쁨이 가득했다. 대수야,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구나. 하늘이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 같다.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어머니?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니 정말 큰일이 생긴 것 같네요. 오늘 이른 새벽에 김중매가 박만석 어른의 심부름으로 우리 집에 왔단다. 그 집 딸 춘하 아가씨가 너와 혼인하고 싶다고 하는구나. 박만석 어른이 직접 혼담을 보내신 거야. 김대수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한번 도둑을 잡아준 것뿐인데 그것만으로 혼인을 하고 싶다고 하신다니. 김중매 말로는 춘하 아가씨가 집에 돌아간 후 계속 너 이야기만 한다는구나. 너의 용감하고 의로운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더라. 그래서 박만석 어른이 중매를 보낸 것이란다. 어머니가 벌써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정 씨는 기쁜 마음에 말을 더욱 열심히 이어갔다. 오늘 오후에 춘하 아가씨의 사주를 가져온단다. 내일 점술가에게 가서 너희 둘의 궁합을 보고 문제없으면 바로 혼례 준비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집에 이런 큰 복이 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김대수는 깊은 당황감에 빠져 말했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소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소비입니다. 다른 여자와는 혼인할 수 없어요. 정 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하지 마라. 소빈의 집과 박만석 집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늘과 땅 차이구나. 어머니가 박만석 어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모두 너를 위해서다. 박만석의 도움이 있으면 내가 포도청에서 승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설마 내 아버지처럼 평생 말단 포교로 살 생각이냐?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다. 김대수가 더 말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뭔가 깨지는 큰 소리가 들렸다.
급히 나가보니 소비가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비는 김대순의 집에 직접 만든 떡과 나물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왔다가 우연히 모자의 대화를 모두 듣게 된 것이었다. 충격을 받은 소비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음식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소비는 돌아서서 뛰어가기 시작했고 김대수는 급히 뒤쫓았다. 소비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김대수가 소비를 따라잡았을 때 소비의 눈은 이미 눈물로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소비야, 걱정하지 마. 나는 평생 너 하나만 사랑할 거야. 다른 여자와는 절대 혼인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머님이 이미 승낙하셨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박만석 어른의 딸이잖아요. 저 같은 가난한 집딸이 어떻게, 만약 어머니가 억지로 시키신다면 나는 너와 함께 이곳을 떠날 거야. 우리 둘이서 다른 고장에 가서 새로 시작하면 돼. 김대수의 진심 어린 말을 들은 소비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함께 도망친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런 일로 어른들께 상처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도망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방법이고 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야. 나를 믿어줘. 소비는 김대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박만석 같은 큰 상인이 상대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도 김대수가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준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씨는 김대수와 박춘하의 사주팔자를 들고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점술가를 찾아갔다. 마침 그 점술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걸 보니 분명 실력 있는 점술가일 거야. 그녀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자신의 차례가 되자 조심스럽게 두 사람의 사주를 내밀었다. 점술가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눈빛이 예리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김대수와 박춘하의 사주팔자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꼼꼼히 살펴보았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점술가가 오랫동안 말없이 사주를 들여다보자 정씨는 초조한 마음에 물었다. 선생님, 이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떻습니까? 혹시 좋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점술가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인, 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두 사람의 사주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자 쪽의 기운이 남자를 억누르는 상황입니다. 정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주를 보면 여자 쪽은 부귀한 집안 출신으로 성격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합니다. 반면 남자 쪽은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 비록 관직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혼인한다면 반드시 여자가 남자를 깔보고 무시하게 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큰 불화가 생길 것입니다. 정씨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착잡해졌다. 좋은 집안과 혼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점괘가 좋지 않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선생님, 혹시 이런 불길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점술가는 다시 한번 사주를 살펴본 후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정씨는 실망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섰다. 그런데 길 중간에서 두 부인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여보게, 들었나? 박만석이 자기 딸을 그냥 포졸한테 시집 보낸다는구만. 정말인가?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박만석이 무슨 이유가 있나? 글쎄 말이야. 그런데 박춘하 아가씨 성격이 워낙 고집이세기로 유명하잖아. 앞으로 그 집 사위 될 사람 고생 많이 하겠어. 나라면 절대 그런 혼처는 사양하겠다. 이 대화를 들은 정씨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점술가의 말과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모두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박춘하와의 혼인이 아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집에 돌아온 정 씨는 남편 김영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김영호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진작부터 말했잖소. 대수에게는 소비가 가장 좋은 짝이라고. 당신이 괜히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거요. 내 말을 들었다면 벌써 손자도 보고 있을 텐데. 정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소비는 비록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성품이 착하고 부지런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지켜본 아이라 성격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다. 반면 박춘하는 부잣집 아가씨라 버릇이 없을 수도 있고 점술가의 말처럼 나중에 남편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었다. 정 씨는 결국 마음을 바꿔 박만석 집의 혼담을 정중히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중매쟁이를 통해 사주가 맞지 않아 혼인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김대수를 찾아가 궁금한 마음에 물었다. 대수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오빠는 머리가 좋았잖아요. 분명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김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실 김대수는 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 씨는 돈과 체면을 중시하지만 미신을 매우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김대수는 미리 점술가에게 부탁해서 자신과 박춘하의 궁합이 좋지 않다고 말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김대수는 자신의 포졸 신분을 이용해 다른 점술가들에게 부탁해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리고 평소 소문을 좋아하는 두 부인에게 미리 부탁해서 어머니가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그런 대화를 나누게 한 것이었다. 역시 오빠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똑똑해요. 김대수의 어머니가 박만석 집의 혼담을 거절하자 김대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 저도 이제 포도청에서 일한 지 제법 되었고 동료들과 상관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와 혼인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씨는 아들을 흘겨보며 말했다. 이 녀석아, 내가 그렇게 소비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좋다. 내일 내 아버지와 함께 소비네 집에 가서 정식으로 혼담을 가져오마. 김대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두 집안은 좋은 날을 골라 다음 달에 혼례를 올리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혼례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소비네 집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모두 들어보십시오. 이 집 딸 소비가 저와 이미 깊은 사이가 되었는데도 다른 남자와 혼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도덕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비는 집안에서 나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했다.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품속에서 여자용 비단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소비라고 수놓여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당신이 저에게 사랑의 증표로 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두 소비를 바라보자 소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손수건은 제가 수놓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모르고 그 손수건을 준 적도 없어요. 소비의 어머니가 급히 김대순의 집으로 달려가 소식을 알렸다. 김대순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뛰어갔다. 소비야, 무슨 일이야? 소비는 김대수를 보자 울먹이며 말했다. 대수 오빠, 저는 정말 이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 손수건은 제가 수놓은 게 맞지만 이 사람에게 준 적은 없어요. 오빠는 저를 믿어주죠? 김대수는 소비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당연히 믿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김대수는 그 남자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은 조칠복이 아닌가?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조칠복은 김대수를 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도망치려고 했지만 김대수가 재빠르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사람들은 갑자기 조칠복이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다.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도망치려고 하는 거지?
김대수는 조칠복을 포도청로 끌고 가서 사실을 밝혀냈다. 조칠복은 김대수의 신문에 못 이겨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포졸님, 사실은 박만석 어른이 저에게 돈을 주고 이런 일을 시킨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기 싫었지만 돈에 눈이 어두워서. 김대수는 이 말을 듣고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사실 김대수는 박춘하가 도둑을 당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평범한 피해자라면 도둑을 잡았을 때 더 기뻐하고 안도감을 표시해야 하는데 박춘하는 마치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담담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계획적인 느낌을 받았었다. 그래서 김대수는 몰래 박춘하를 따라다니며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박춘하가 자주 약방에 드나드는 것을 발견했고 약방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녀가 가져가는 약은 모두 임신부가 먹는 안태약이었다. 즉, 박춘하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상대 남자는 바람둥이 사기꾼으로 박만석에게 정체를 들키자 멀리 도망갔던 것이다. 그래서 박만석은 어쩔 수 없이 평소 눈여겨본 책임감, 강한 김대수와 딸을 혼인시켜서 그 아이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조칠복에게서 진실을 들은 김대수는 그를 풀어주며 말했다. 조칠복아, 내가 박만석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나는 박춘하와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그리고 박만석에게는 자기 딸을 아무나에게나 시집 보내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찾으라고 하거라. 이 모든 소동이 끝난 후 김대수와 소비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혼례를 올릴 수 있었다. 두 사람의 혼례식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고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혼례를 올린 후 첫날 밤 소비는 김대수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오빠는 정말로 저와 조칠복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었나요? 김대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믿었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박춘하와 박만석의 계략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소비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그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대수는 그동안 알아낸 모든 진실을 소비에게 들려주었다. 박춘하의 도둑 사건부터가 연극이었고 자신을 유혹해서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로 만들려던 계획이었다는 것. 그리고 혼담이 거절되자 소비를 모함하려고 조칠복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 손수건도 소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놓아준 것을 누군가가 조칠복에게 넘겨준 거였어. 박만석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한 일이지. 소비는 감탄하며 말했다. 역시 우리 오빠가 가장 똑똑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후 김대수는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정의감으로 포도청에서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젊은 나이로 포도부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소비와의 결혼 생활도 매우 행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한편 박춘하는 미혼모가 된 것이 마을에 알려지자 박만석이 체면상 견디지 못했다. 결국 박만석은 급하게 자신의 상단에서 일하는 관리자와 딸을 결혼시켜버렸는데 그 상대는 박만석의 재물만을 보고 혼인을 하였으니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다. 박춘하는 자신의 욕심과 교활함 때문에 결국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다. 김대수와 이소비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착하고 건강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 기르며 마을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인정받았다. 특히 김대수는 정직하고 유능한 관리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소비는 현명하고 자상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갔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